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ABO 나형준입니다. 저는 현재 금융회사 다니면서 이 사업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은 전 직장 동료인 유윤희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번째 자리이고요. 저번 주 세미나 때 한번 를 기억 하나도 못하게 생각이 들면서 다시 섰는데 지금도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고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사업을 만났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현재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이 아미, 두 번째 만난 나의 아미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별로 좀 나눠놨습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10대, 20대, 30대, 40대인데요. 제가 40대입니다. 40대처럼 보이나요? 내일 모레가 50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사업을 만나 너무 젊어지고 있고요. 그럼 파트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에 보면 꿈을 잃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대인데요. 저는 이남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자는 아니었지만 대단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저에게 장남이다 보니까 온갖 마음을 정성을 다 주셔가지고 웬만한 걸 제가 다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건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성격이 워낙 조선시대 사람처럼 고리타분하시고 되게 원칙주의자시고 그리고 되게 칼같이 그런 분이시라 되게 그런 거는 제가 안 닮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요. 그리고 저는 자라면서 농구하고 농구 선수와 영화 평론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워낙 미쳐 있었기에 이 꿈을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했었는데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집안에는 딴 딸 없다.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황당을 했고 내가 왜 내 꿈을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건가? 근데 사실 싸우기도 쉽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부딪히면 크게 싸울까 봐 그리고 또 다른 소리를 할까 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않고 그 꿈은 접었고요. 그리고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자영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부도를 왜 만났냐면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한마디로 집이 풍지박산이 나면서 흔히 말하는 집달간이 우리 집에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그 연속극에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내 눈 현장에서 그걸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집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180도로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파트 2 20대인데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보통 10대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때부터 돈을 벌기 위한 모든 방법과 일들을 벌입니다. 먼저 할 게 없으니까 알바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나온 거 백화점 선물 코너, 뭐 호텔, 물류 담당, 액세서리, 옷, 가발, 신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기 담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알바를 시작을 함으로써 저녁, 아침, 점심, 야간까지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특히 백화점 선물 포장 코너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아는 선배님을 만나고 또다시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좀 풍기문란하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도 많은 걸 보게 되었고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많은 거를 보고 느끼는 순간 그 어린 나이에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있는 중에 96년도에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데 좀 알아보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메이를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호텔에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었을 당시였기 때문에 객실과의 과장님으로부터 아미를 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시고 그 미국 유학을 한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되게 잘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라고. 자기도 거기 공부하면서 있었는데 거기서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제품도 써봤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근데 하지만 제가 바빠서 일을 못 해가지고 할 수는 없었어. 너도 한번 알아봐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제가 그분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컴설, 그때 당시 90년도 컴설을 가서 사업 설명을 듣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절은 시스템과 스폰서님이 저희 아버님이시고 그 업라인 스폰서님은 아버님이 10살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제가 모든 걸 하라고 했고 나 사장이 해야지, 제일 젊은데. 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진행을 했지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큰 비전만 보고 나중에 꼭 해야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바 시절 때 너무 잘했나 봅니다. 신발 사장님이 소개로 "너 한번 신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때가 명동이었거든요. 명동 우리 옆에 건물이었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식이 나오는데, 그쪽이 옆에 그 신발 매장을 얻어주시면서 신발을 판매하게끔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정말 장사가 잘 됐고요. 전대라고 아십니까? 전대를 차면 돈이 넣을 수가 없어 빠져나오는 그거를 박스에 담을 정도로 정말 많이 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영업을 하려고 투자를 합니다. 제 돈은 가주는 돈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신발 가게를 그것도 이제 하다가 2년 정도 잘 되다가 정말 황당하게도 방화범의 소행으로 결과는 밝혀졌지만 저희가 화재가 나고 불이 납니다. 그래서 98%가 전소가 되고 완전히 다 타버리고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황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화재보험이나 그런 거를 조차도 들은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재보험도 못 들었고, 그래서 저는 맨날 경찰서 다녀가고 구청에 가서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화범은 잡히지 않았고 그 당시 6군데가 불이 났고 신문에 나고 텔레비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방황을 합니다. 한강을 수시로 갔고요. 뭐하러 사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돈은 전세자금 결혼할 여자랑 있었고 그 전세자금 금액이고 추가로 더 받은 돈이었기 때문에 개인 빚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한강을 갔었지만 한강에 가니까 유독 사람이 많습니다. 맨날 살려주시죠. 맨날 가도 살려주시고 꼭 그렇게 돼가지고 더 하늘에서 더 일을 하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는 중에 친구가 추천을 해서 DHL이라는, 여기는 안 써놨지만 DHL이라는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근데 하는 게 부정적인 거, 그 빚이 있죠, 부채 있죠,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박스 30대인데요. 결혼과 삶이 어려운 연속입니다. 직장을 정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로 잘못된, 제가 아닌 제 선배로 고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더더욱 결혼은 어렵죠. 저는 돈 없죠. 우리 집안 돈 없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 없죠. 그래서 어렵게 다시 금융회사라는 계약직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큰애가 태어나고 맞벌이를 했습니다. 근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고 빚에 허덕이다가 계속 돈을 생각이 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계속 간절하게 생각을 했지만 투잡을 계속 고민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주유소 알바를 할까, 대리운전을 할까, 새벽 우유 배달을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40대인데요. 두 번째 아메이를 만납니다. 저희 스폰서님 앞에 계시지만 그때 당시 2014년 5월 13일 화요일 비가 오는 분당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스폰서님이랑은 그 전에 서울보증보험 당시 매월 그 모임이어가지고 매월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날도 여의치 않고 분당에서 보자 그랬길래 술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술 한잔 하러 갔는데 밥을 먹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술 먹자 그래야지 밥을 먹자 그러시지.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웃겼던 게 느낌이 확 왔습니다. 아미라는 것이. 저도 모르게 정말 왜 그랬냐면 제가 아메를 하고 큰 비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투자 알바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아메를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스폰서님이 컴솔에 데려가서 그 이유준 사장님 앞에 계시면 없는 스폰서를 만나고 그 시스템을 보고 그 바로 오고 세미나에 가서 결정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세미나에 가서 지금 좀 떨리는데요. 지금 정학사님을 제가 그때 마지막에 그거를 보고
왜 그러냐면 제 96년도에 그때 1년에 한 번씩밖에 컨벤션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종규 사장님, 그때 정학 사장님이 그 스피치를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이름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학 사장님 뭐 그룹이야? 그럼 나중에 저분 만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만날 운명인지 정확하게 딱 나오시길래 바로 이거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설에 있으셔서 사진도 한번 찍었습니다. 아직도 감회가 새로운데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했죠. 두 번째 만났으니까. 3개월 만에 파트너 생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했고 열심히 뭐 세미나, 랠리 그리고 행사는 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 만에 제가 16년 3월 1일부로 SP를 성취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GP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죠. 근데 하지만 아메이를 포기 못하는 이유들이 생깁니다. 아버지 잘못된 전달 때문에 친인척들 간의 전달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96년도 당시에는 사서 제기, 사재기라고 아십니까? 사서 재서 앵기는 거였습니다. 아버님 친인척, 어머니 친인척.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와이프 또한 상당히 심한 지금까지 반대를 하는데 오늘 제 얘기니까 와이프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40년 지기 친구들 전부 반대를 합니다. 저도 그때 90년 다시 제 친구들이 군대 가서 휴가 나와가지고 나 손잡고 다 컴설 앉혀가지고 사업 설명 듣게 하고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한 2명은 좋아하고 8, 9명은 내가 생전 듣지 못한 쌍욕의 쌍욕을 그렇게 하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넌 난 이런 걸 얘기를 해주냐면서 별의별 소리 하면서 다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서 다시 또 찾아갑니다. 2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한 친구가 너 이거 또다시 이야기할 거면 다시 오지 마 라고 하시고 했고 그리고 나서 안 갔습니다. 지금도 전달 안 하고 지금도 연락 안 합니다. 제가 성공하기 전까지 절대 안 만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이제 맨 마지막 파트너사님이 아까 3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남편분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잡을 하고 가장이 되는 바람에 아메이를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제품을 쓰고 있지만 내려놓고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연속이 발생이 되면서 이 사업은 무조건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승부를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미팅 시간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은 저 같은 기혼남은 아니고 미혼남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전달할 데가 없어서 동네 시장을 돕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착안해서 내가 갈 데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시장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제가 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 남문에 큰 시장이 많습니다. 그 시장을 타겟으로 제가 수원 영동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수원 영동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0년인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약 200에서 300 그런 소상공인이 있고요. 그 주위로 시장이 6개, 7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6개, 7개는 10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돌 수가 없고 그래서 4군데를 타깃을 잡고 시장을 돕니다. 그것도 매주 어떻게 도냐면요. 제가 커피 녹차팩을 만드는 거를 계속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루에 일과고요.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합니다. 지금은 애들과 같이 잘 하고 있고 딱 하자 그러면 이제 딱 앉아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커피 녹차팩을 놓고 골든 카talog을 딱 준비를 하면서 매주 주말에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는 정말로 뭐라 그러죠? 저희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7, 8개 업체가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저희 아메이를 비롯한 여러 개의 업체가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인 사장님들은 전혀 눈치를 안 줍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주었는지 안 줬는지 뭐라 그랬는지 오지 마세요. 그런 거 늘로 오지 마시라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게 수일, 수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가고 2달을 가고 3달을 가고 4달을 갑니다. 5달을 가고 6달을 갈 쯤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두 달 만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계속 가시네, 계속 오시네. 그 다음부터 치약 갖다 주세요.
퐁퐁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발생들이 계속 줄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꾸준히 가야 되는구나.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큰 제품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늘 수 있겠구나. 그걸 깨우치면서 지금 만 5년 됐습니다. 6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이름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제는 사장님들이 압니다. 내가 안 보이면. 전화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제품이 많이 팔려나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개는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갈 거지만 이렇게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직장 동료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은 식구들과 찻집에 앉혀서 이코노미스 설명하고 사업소를 잠깐 하고,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또 이코노미스 설명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신제품 나오면 계속 씌워주고. 그렇다고 팔려나간 건 없어요. 하지만 제품을 주문하더라고요. 미안하니까. 근데 계속 씌워줍니다. 그래도 안 사더라고요. 끝까지 할 겁니다. 살 때까지. 왜 그러냐면 계속 옆에 있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이킹을 되게 많이 봤고요. 퀸이 되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지만 집안 여건상 할 수가 없어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 찹쌀 케이크를 정말 많이 구웠던 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초코 브라우니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코 브라우니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행착오를 계속 일으켰죠. 하지만 우리 퀸이 어떤 제품이죠? 때려 넣기만 하면 확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한 200개 정도 만든 것 같습니다. 200여 명한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물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특히 이제 소비자나 큰 제품 쓰신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제품을 소비하신 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고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과 오디오 미팅은 무조건 사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책은 5분에서 10분 꼭 읽습니다. 이 다음에 꼭 나오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문시장을 열심히 다니는 결과 지금 다 3년 됐습니다. 파트너 사장님 만나게 됩니다. 이 분은 일단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듣고 계실 겁니다. 현재 나이는 72세입니다. 그리고 3년, 4년 전에 만났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아메를 했던 분이셨고요. 제가 하도 커피 녹차에 갖다 드리니까 분명히 봤을 겁니다. 계속 오는구나, 계속 오는구나. 그걸 보면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아메 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조인이 돼서 저희 스폰서님 연결이 받고, 그리고 사업소면 듣게끔 해가지고 같이 파트너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보다 열정이 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영동시장에 보면 3층에는 그 주차장 라인인데 거기에 사무실을 같이 오픈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홈미팅도 하고 원팀 줌미팅도 하고, 끝나고 스폰서님 모시고 또 이제 수원이 유명한 게 통닭이 또 유명하거든요. 통닭집에 가서 코프도 한잔하고 또 놀러도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미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메이 자세는 외형적인 자세와 내적인 자세, 그건 된 것 같습니다. 나 외에 통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은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거는 2, 3년 전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제가 3번의 수술을 합니다. 무릎 수술을 하려고 1년을 기다렸다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했고요. 근데 미스팅을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은 좀 수술했고 또 하나 수술을 하면서 제가 이거 아마 우리 사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리더 사장님들은 언제 풀으세요라고 맨날 그러셨고, 지금 오늘 요번에도 만나면서 풀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풀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열심히 또 6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다시 이겨내고 다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데모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잠깐만 사장님 앉아보세요. 저 레시스팅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레시스팅 데모가 빠르고 아세로라도 빠르지만 레시스팅 데모는 확실하게 눈이 확 보이니까 그런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했고, 그리고 우리 마스크를 선물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스크를 가지고 좀 몇 자 적고 코치카를 찍고 선물도 해주었던,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사장님 만져봐, 한번 써봐. 계속해서 사장님 만날 때마다 써보고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사장님들이 대개 30년에서 40년의 그 내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주문합니다. 미안해서. 아니, 계속해서 날 만나야 되니까. 왜요? 제가 맨날 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씌워주는 이 의미는 제품 사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품 매니아가 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그룹 톡방에도 제가 올렸지만 왜냐하면 제부터 써야 되겠다. 마스크팩이에요. 5가지 마스크팩. 제가 일일별로 해가지고 쭉 써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정은 다 틀린데 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 사진이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깨끗해졌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면 좌측 상단에 어머니 아버님입니다. 지금 서서 웃고 계시지만 지금은 저렇지 않습니다. 잘 거동이 불편하시고요. 저렇게 웃는 모습 좀 찾아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몸이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더 많은 핀성장과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누트리를 완벽하게 좀 케어해가지고 건강을 찾게끔 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정말 공부 잘하고요. 그리고 정말 말을 잘 듣고 똑같습니다. 저랑 FM이고요. 제가 혈액형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트리플 A형이거든요. 그 아들도 똑같이 트리플 A형이지만 너무 똑같습니다. 하는 것조차도. 근데 야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매번 갔었고 응원도 같이 하고. 그래서 아빠 저는 야구 해설하는 게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꼭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거고 꼭 해게끔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옆에 둘째는 공부 싫어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요. 옆에 보시면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늘 살 빼야 되는데 하는데 잘 안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얘가 긍정적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이냐면 우리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사는 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성 하나는 최고입니다. 정말 인사는 잘합니다.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그래서 너는 내가 아메를 시켜야겠구나. 너는 아메 한내교야 너는. 그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5월 8일 날 깜짝 편지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봐도 눈물 날 정도인데 이제 지금 그 한 장에 캡처를 한 겁니다. 어머니도, 그러니까 엄마도 있고,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답니다. 나영준 아빠는 아메이 다이아 되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형형 색깔의 멋진 마음을 품고 준비가 잘 된 듬직한 우리 아빠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얘는 무조건 아메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시 또 생각을 했습니다. 미팅은 절대 타협 안 했습니다. 앞에 스포너님 앞에 계시지만 저 100%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하루에 무조건 한 개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 5분, 10분. 참 늦게 들어가도 책 비비면서 한 장을 보더라도 그렇게 봤습니다. 제품 100% 사용하고 싶습니다. 능력만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사업 설명은 일주일에 꼭 3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할 것입니다. 성장을 하기 위한 자세를 좀 뽑아봤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자.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 궁리를 끊임없이 하자. 이게 작년 6, 7, 8입니다. 이륜 사장님 그룹에 있으면서 탱크와 실천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성장해야겠다. 스포너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끝내자. 더 이상 이 사업 가만히 있지 말자. 끝내서 놀러 다니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진행을 했고 지금 이 자리 뉴플릭 팀 자격으로 이 강의에 섰습니다. 원팀 시스템 활용하자라고 했고요. 성실함과 꾸준함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좀 횟수로 7, 8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형제그룹 사장님 같은 사진 찍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일 좋은 거 제 개인적으로 나온 거 좀 뽑아봤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처음 우리 컴솔 이쪽에 강남에 입혀서 찍은 거고요. 그 우측은 우리 그룹에도 있죠. 요리명장이 황성현 사장님께서 초코무라는 잘하시니 직장인이 한번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시연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그 소비자하고 같이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측은 저 파트너 사장님, 뎁사님 순천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후원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가셨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밥을 먹고 너무 좋아서 사진 찍었던 거고요. 그 맨 우측은 세 명이 찍었던 사진인데
그 큰 컨벤션이었습니다. 하반기 컨벤션이었을 때 그 컨벤션을 보면서 쉬는 시간에 약간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밑에 그 강릉 AP입니다. 그 그룹 내 리더가 제가 돼가지고 같이 놀러 가서 사진 찍었던 게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저는 제 이상하게 나왔는데 중국 부호라고 그렇게 누가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은 예전 프리덤 그 정학사님 그룹 밑에 있었을 때 우리 그룹 미팅 끝나고 나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맨 우측에 이윤산 이 앞에 계시지만 대만에 있을 때 대만에 이게 망고 스무디 그 제일 유명한 그 파는 곳인데 어떻게 손을 잡고 찍었는데 이렇게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마음에 들어서 좀 올려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되는 아메이 사업 하면 된다. 우리 스폰서님이 늘 말합니다. 되는 사업 맞아요. 아메이 사업은 되는 사업입니다.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오늘 제 뒤 강의가 한만용 사장님이신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첫 달 6%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사업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외우지 못해서 이걸 적어가서 올라가서 사장님이 마이크를 내주셨던 그게 누가 찍어주셨더라고요. 정말 우연치 않게 또 제 뒤에 한만용 사장님이시지만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 스피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마음, 이 초심의 마음으로 제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매번 사업 설명을 들으면 매군이 많이 나오잖아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또 누가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있었죠.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말고 이번에는 세종대왕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내지 못하겠는가. 1440년 세종 22년 7월 21일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내년 파운더스피티 사파이어 도전하겠습니다. 파이팅!